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제가 최근에 영상을 거의 못 올리고 올려도 1년 전 영상 막 이렇게 올려서 최근에 그냥 바쁘다고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날을 잡고 지난 약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1년보다 더 지났구나. 2019년 12월 코로나 터지기 전에 계속 베트남에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마지막 한 번 더 도전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왜 마지막이냐면 제 나이가 마지막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한국에 설날 연휴 때 들어가면서 비자를 신청하면 가고, 만약에 비자를 신청 안 하면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2019년 12월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거의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도 안 오고 어떡하지? 베트남에 계속 살아?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다른 나라에 갈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고민을 계속 하다가 내린 결론은 일단 그렇게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 계속 살자. 여기에 정착을 하자. 정말 간단하게 1년 더 살자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정착하고 더 살자. 그리고 좀 제대로 잘 살자. 이렇게 나름 결정을 했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상황이 좋지 않았죠. 설 연휴에 한국에 가서 돌아오기 전날쯤 갑자기 뉴스에서 코로나, 그때는 코로나도 아니었죠. 우한 폐렴? 이런 단어들이 뜨고 부모님께서도 베트남 가도 되겠니? 위험하지 않겠니? 한국에 있는 게 어떠니?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 베트남에 짐도 다 있고 아직 회사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돌아왔죠. 돌아와서 2월에 일을 하고 네, 좀 슬픈 이야기지만 회사에서 정리가 돼버렸어요.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1년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재미있는 추억도 많이 쌓았고 경험도 했고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평소에 저라면 여행을 했겠지만 이게 상황이 여행을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여행을 가면 안 되기도 했고 사실 의지도 별로 없었어요. 옛날과는 다르게 제가 여행 그 에너지가 자꾸 뿜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집에서 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월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3월에 원래 제 집이 회사 바로 앞에 1분 거리에 있었는데 거기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서호 근처로 이사를 가서 운동 못했던 운동도 하고, 근데 이 운동이 다이어트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뛰는 거 좋아하는데 그동안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못 뛰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조깅도 하고 뛰고 나면 네, 오전은 그냥 날아가요. 피곤해서 자고 그래도 그냥 좋았습니다. 여유를 찾았죠. 네,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4월, 3월 말부터 베트남에서 아주 강력하게 코로나 이제 규제를 하면서 외출도 사실상 뭐 특별한 이유 없이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거의 안 나갔죠.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전에도 있긴 했는데 그때는 제대로 못 하다가 우리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강의 영상도 올리고 네, 그런 시간을 가졌죠. 또 하면서 수업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오프라인 수업은 좀 어렵고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오픈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돈 같은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제 친한 친구도 베트남 친구들도 한국어 공부하고 싶을 텐데 이따 쉬고 있으니까 좀 가르쳐주면 어떨까 하고 무료로 가르쳐주기도 하고 비용도 얼마 받아야 되는지 감도 안 와서 그냥 제 생각에는 아주 저렴하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4월쯤 생각보다 잘 됐어요. 점점 학생들도 많아지고 유튜브도 재미있고 그래서 어느덧 거의 풀타임처럼 일을 하게 됐죠. 사실 풀타임 강의는 아닌데 강의하는 게 하루에 몇 시간 몇 타임 수업만 해도 준비할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네, 5월도 그렇게 풀타임 강의하고 또 목소리 녹음하는 아르바이트 하나 구해서 그것도 하고 이렇게 5월을 보냈고요. 그러다가 6월에 지인 통해서 알게 된 어떤 한국분께서 한국어 교육 사업을 제안을 하셨어요. 같이 함께 해보자, 함께 꾸려보자 하시면서 제안을 하셔서 사실 저는 그때 솔직히 풀타임 강의하느라 너무 바빴는데 계속 사무실로 오라고 하시고 그래서 조금 귀찮긴 했어요, 사실 솔직히.
그런데 그래도 지금 내가 하는 강의는 프리랜서니까 어쨌든 나중에 비자 문제도 그렇고 뭔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은데 계획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그 사업체가 한국에 본사가 있어서 한국에 계신 분들과도 대표님 관련 분들 한 3-4분 같이 화상 면접도 보고 그리고 연봉 협상도 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첫 출근일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는 또 그에 맞춰서 이사 계획하면서 집 정말 많이 보고 다니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안 하게 되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쪽에 내부적인 좀 사람들 사이에 그런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도 역시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돼서 사실 처음에 6월에 급하게 면접 보자 뭐 밖에 나와 있는데 지금 당장 면접 봅시다 연봉은 빨리 말해주세요 해서 정말 급하게 다다다다다 돌아가다가 7월에 갑자기 없어졌어요. 제 입장에서는 풀타임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라 가라 하시다가 급하게 아주 1분 1초가 급해진 것처럼 하시다가 그렇게 돼서 좀 속이 상했죠. 그 분께서 8월에 본인은 한국에 돌아가시지만 또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하셔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국제학교 쪽 일이었는데 어쨌든 교육이고 새로운 거고 저도 재밌겠다. 한번 어쨌든 그때는 풀타임 일을 한번 생각을 했던 터라 고정적인 수입과 좀 안정성 이런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8월에 또 한국 그 국제학교 쪽으로 좀 면접을 보고 또 다시 연봉 협상하고 첫 출근은 어떻게 되니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장님께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이러저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좀 힘들 것 같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제 이유가 아니에요. 저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 또 내부적인 이유고 기존에 있던 팀을 해체해야 되는 상황과 이런 머리 아픈 상황들 때문에 결국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셔서 또 아쉬운 일이 생겼죠. 그래서 사실 3, 4월에는 혼자 이것저것 재밌게 하고 잘 하다가 5월까지도 괜찮았고 6, 7, 8월은 뭔가 끌려다닌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뭔가 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끝! 이렇게 됐다가 한순간에 끝!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 좀 속상했죠. 힘이 많이 빠졌죠. 가만히 잘 일하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다가 또 다른 곳에서 온라인 강의 촬영에 대한 일을 제안을 받아서 그거를 하게 됐어요. 실시간 강의가 아니라 촬영해서 동영상이 남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셨고 저도 그에 맞춰서 열심히 체계적으로 강의 계획하고 강의 자료 만들고 대본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제출하고 촬영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4월부터 제 베트남 지인이 계속 같이 하자는 일이 있었어요. 물류회사 쪽 일인데 사실 제가 물류에 정말 1도 관심이 없었어요. 해외에 오래 살았지만 한국에서 누가 뭘 보내줘서 받아본 적도 저는 기억이 없고 해외에 살 때 그 물건을 한국으로 보낸다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사실 인터넷 쇼핑도 안 좋아해서 택배 받고 그런 것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제가 갑자기 물류 제안을 받으니까 아니야 관심 없어 나는 그거 정말 할 생각이 1도 없어 하고 그냥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듣지도 않았는데 4월부터 정말 꾸준히 잊을만 하면 연락하고 잊을만 하면 연락하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 7, 8월 좀 뭔가 힘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교육업에 대해서도 좀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 만나서 강의하고 그 순간은 정말 즐거운데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선생님이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 프리랜서로 활동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 소속되는 그 기관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회의감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정말 물류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타이밍 좋게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해오다 보니까 진짜 그냥 오라는 데 가서 한번 해볼까? 나 오라고 계속 이렇게 해주는 곳이 있는데 자꾸 튕기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고 말할까? 안 해봤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영어 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 베트남 매니저, 영어 하는 베트남 매니저, 그리고 제 친구 지인은 살짝 빠지더라고요. 괜히 자기 때문에 불편할까봐. 그리고 또 영어 하는 다른 직원, 그리고 대표님까지 이렇게 카페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 대표님이 영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하시지 못해서 저랑 직접적으로 대화한 거는 베트남어만 그냥 조금 했는데 대표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우리 대표님이. 그래서 대표님 보자마자 이렇게 나를 환대하고 예뻐해 주시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해보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드리자 해서 갑자기 물류회사에 출근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녹음 알바, 물류회사 일, 그리고 동영상 강의 촬영, 이렇게 3가지를 갑자기, 그리고 제가 하던 강의들 있으니까 강의까지 4가지 일을 하게 되면서 아주 갑자기 많이 바빠졌죠. 많이 바빠졌어요. 그 타이밍에 어떤 어학원에서도 일자리를 제안을 해주셔서 사실 전 같으면 그것도 했을 것 같아요. 시간을 어떻게든 맞춰서 그것도 해봤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너무 교육 쪽은 하다가 끝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은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하게 돼서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10월부터는 4개의 알바를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사실 물류 일을 모르기도 하고 갑자기 그 업무 특성상 한국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게 됐어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한국 분들 거의 모르고 지내다가 정말 아주 많은 한국 사람들을 알게 되고, 안다기보다는 만나게 되고 인사를 드리게 돼서 처음에 일할 때는 진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나는 갑자기 여기서 왜 이렇게 하고 있지? 강의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이런 물류 일을 하게 됐고,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얘기를 해야 하고, 이게 너무 처음에는 그랬죠. 그래도 어차피 하기로 한 일이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정말 감사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래서 설 전까지는 거의 매일 새벽에 녹음하고 낮에 풀타임으로 일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수업하고, 주말에는 또 다른 일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주 7일 그냥 7일도 아니고 아주 풀로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주변 분들이 대단하다, 안 힘들어요? 뭐 워커홀릭이야? 왜 저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으니까 했겠죠, 제가 힘들었으면 못했겠죠. 힘들지 않았고, 그리고 뭔가 회사 일만 하기에는 제가 이 일을 아주 좋아하는 일은 아니니까 회사 일만 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 일하고 저녁에 강의를 하면서 그게 스트레스를 풀게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강의하면서 학생들이랑 재미있게 에너지 쏟아내고, 그러면서 활력을 찾고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하는 일이 지금도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정말 항상 재미있고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재미없고 제가 그렇게 관심이 있는 일이 아닌 일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약간 버티고 있어요. 원래는 안 버티거든요. 이 인생이 그러니까 뭔가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아야 하고, 그렇다고 제가 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루 이틀 일하고 뭐 회사 안 나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할 때는 책임감 있게 하는데, 최대한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고 제가 재미있어 하고 뭔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아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는. 주 5일 근무인데 주 7일 일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너무 바빴고, 이 바쁜 게 제가 일을 많이 해서 바쁜 게 아니라 이 회사 일 때문에 너무너무 바빴고,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자꾸 줄이게 되고 영향을 주니까 이게 정말 완전 메인잡이 된 거죠. 네, 그래서 회사랑 이것저것 조정을 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생활이. 왜냐면 저는 항상 재미있는 거 찾아서 제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그렇게 일을 해오다가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바라는 적이 없거든요. 제가 엄청 활발한 성격은 아닌데 내 삶은 좀 활발하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올해는 여행도 하기 싫고 할 수 있을 때에도 여행도 하기 싫고 안정적인 수입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항상 두려워했던 그 순간이죠. 제가 항상 두려워했다. 내가 여행이 하기 싫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갑자기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면 그땐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 순간이 왔고 이 일을 하게 됐고 재미는 없지만 보람도 가끔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주 요즘 정말 평범한 회사원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금요일 기다리면서 일요일 밤부터 기분이 안 좋고 매우 완짠해지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재밌어요. 제가 미생이란 드라마를 안 봤어요. 왜 안 봤냐면 내가 그거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공감을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런 스트레스 받는 회사 생활을 한 적이 없으면서. 근데 요즘 봐야 되겠다. 미생을 한번 봐야겠어요. 그래서 요즘 그냥 아주 스트레스 막 엄청 받고 위도 아프고 막 몸도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머리 깨질 것 같고 나름 즐기고 있어요. 이런 경험도 해봐야지. 일요일 밤에 아주 짜증나고 금요일에 술도 못 마시면서 술도 마시고 괜히 친구들 만나서 회사 욕도 해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네, 그래도 사실 진짜 감사한 일이 많아요. 제가 일 못하고 있을 때 저 계속 알바 물어다주는 우리 학생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이건 어때? 링크 막 보내주고 그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하는 일도 저 아무 경력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하나하나 다 가르쳐가면서 그렇게 하고 제가 한국어를 잘하는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꽤 많은 권한을 부여해주는 우리 사장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제일 고마운 건 우리 회사 직원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하나 정말 다 제가 묻고 그 친구들한테 배워야 하는 입장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한국 회사에서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거 해주세요, 언제까지 됩니까?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얼마나 얄미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근데도 많이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우리 직원들이 정말 감사하죠.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래서 요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카메라 앵글이 아주 난리가 났네.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아마는 아니고 이사를 가요. 제가 왜 이사를 간다고 했는지 진짜 지금 너무 이해할 수 없는데 이사를 결정했고 월세도 다 보내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얘기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세요.